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사고로 인해 청각장애 사급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청각 이상만 남은 것이 다행인 정도였어요.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뇌의 충격으로 인해 꽤 오랜 기간 말도 못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말을 잘하지만 이로 인해 조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답니다. 저에게 결함을 안겨준 사고는 아이를 지키려다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쯤 제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한순간에 도로를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 앞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살리려고 품에 안고 굴렀어요. 차에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지만 그때 뇌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뇌진탕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깨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입만 왔습니다. 뻥긋거리면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조금 정신이 돌아오자 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고막을 크게 다쳐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거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저는 그렇게 사급의 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청각은 회복하기 어려워도 언어장애는 시간을 들여 차차 회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결함을 얻은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일은 따로 있었죠. 청각 결함에 언어 결함까지 얻은 저를 가족들이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만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서도 가족들은 결함을 얻은 저를 대하는 것을 짜증스러워했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되자 거기에 맞추는 것을 어려워했죠. 인내심을 발휘하기보다 짜증을 내고 싫어하게 된 것이었어요. 집 안에서도 그런데 가족들은 밖에서는 더 감추고 싶어 했어요.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되도록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남들 앞에서 나서지 말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외출도 못하고 숨다시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보기 싫으니까 보청기 낀 귀를 가리고 있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되도록 말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말 더듬는 거 보기 안 좋아. 저는 보청기를 깨지 않으면 아예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는데 보청기를 끼워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보청기가 보기 싫다고 남편은 모자나 다른 것으로 귀를 가리라고 했어요. 또 말을 더듬으니 듣기 싫다면서 말도 못하게 했죠. 어눌한 발음 때문에 말을 하면 제가 결함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며 그런 경험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모든 문제를 다 문자로만 통보해줬어요. 집에 있을 때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문자로 전달 사항만 전달했어요. 집에 누군가 오는 날에는 더욱더 그랬죠. 회사 사람 오기로 했으니까 방 안에만 있어. 소문나니까 괜히 나와서 돌아다니지 마.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안 그래도 결점을 얻어서 충격이 크고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가족인 남편마저 이러니 정말로 제 자신이 보기 싫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슬프고 자존감도 바닥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견뎌냈어요. 제가 이렇게 된 후 아이조차 제 곁에 잘 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언어 문제는 회복이 된다고 했고 실제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으니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았어요.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처음 보는 여자 신발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누가 집에 놀러 왔나 싶었지만 여자 신발이 한 켤레만 있는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서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와 제 딸이 둘러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 같아 보였죠. 게다가 세 명은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제가 조용히 서서 지켜보는 것을 모르는지 세 명은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충격적인 것은 딸이 그 여자에게 엄마라고 하는 입모양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제가 인기척을 해서 세 명은 놀란 표정으로 동시에 마스크를 쳐져 쓰고 입을 가렸어요. 그렇게 마스크까지 껴버리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저를 따돌리는 그런 행동들도 서러운데요. 아무리 봐도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인 것 같았어요. 상간녀를 집까지 데려오면서 손톱만큼의 죄책감도 안 느끼다니 저는 저의 위치를 알 것 같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앞에서 당장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남편과 상간녀한테 할 말이 없었겠지만 이 상황이 저에게 너무 비참해서 일단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의 이 비참한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몰랐어요. 딸마저 상간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 그만두었어요. 제 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가족이 완전히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야속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다른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장애가 있는 엄마 대신 예쁘고 건강한 상간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 계속해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라 같은 바람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죠. 몇 개월 후 중학생인 딸이 다리를 절뚝이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미우나 우우나 자식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다리를 살펴봤어요. 상처가 되고 생채기가 크게 난 것 같아서 저는 치료를 해주려고 했어요. 딸의 다리를 소독약으로 소독해주려는데 제 손이 닿자마자 딸이 제 귀에 꽂힐 정도로 크게 악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만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해놓고 미안한 척해. 매일같이 아빠랑 엄마 욕하는데 엄마는 안 들려서 좋겠다.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엄마는 편하지. 쓸모도 없는 귀머거리야. 나 이렇게 한 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딸이 갑자기 저한테 자신을 해했다면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다거든요. 저는 놀란 눈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집에 부드러운 남편이 그 광경을 봤어요. 남편은 딸과 함께 같이 화를 내면서 딸에게 손을 올린 것이냐고 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놀라고 무서웠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남편은 제가 딸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딸이 했던 말보다 더 부풀려진 말에 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자고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가족이 설마 저에게 그런 짓까지 할까 싶었지만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향했고 나름 함께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병원에 다녀온다며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게 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경찰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말 어눌하게 하는 거 보이시죠? 사고로 뇌를 다쳤는데 그 이후로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툭하면 소리 지르고 압력을 가고 완전히 분노 조절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요. 자식에게 손을 휘두르면 나한테잖아요. 그러고서 병원에 다녀온 아이가 내민 진단서를 보였어요. 아이는 의사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의사는 집에 한 번 왔었던 바로 그 상간녀였죠. 상간녀는 보란듯이 전치 우주가 적힌 진단서를 들고 왔어요. 그제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들이 하루 이틀 준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를 완전히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든 저만 불리해질 것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 포기하고 싶어져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대로 따랐어요. 결국에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그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단계를 진행했어요. 바로 저와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었죠. 남편은 변호사도 손님에서 합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또 친권 포기각서도 쓰겠죠. 저는 이혼은 할 수 있었지만
친권 포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력도 변변치 못하고 등급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식을 휘둘렀다는 전과까지 있었어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혼 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가슴이 갑갑하고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혼과 친권 포기보다도 제가 가슴을 때리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딸이 제 앞으로 남편 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항상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저도 다른 아이들의 엄마처럼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볼 일 없겠네요. 남편은 딸의 편지를 보여주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린 딸을 생각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머리로 생각했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그저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 큰 상처였어요. 저는 이보다 더 추하게 버려지기 전에 가족과 완벽하게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을 진행하고 친권도 포기했어요. 그 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저는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고통에서 해방되어도 남은 것은 슬픔뿐이었지만 저를 부끄러워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어 멀리 이사를 했어요. 일자리가 필요해서 고용공단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받았어요. 내일 케어 교육을 받았는데 다행히 취직이 되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무도는 아니었지만 저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책임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자체에 안도했죠. 그렇게 혼자 지내는 조용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가족에게 받은 큰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삶을 이어갔어요. 다행인 것은 그때쯤 저의 언어 결함은 거의 다 회복되어 있었어요. 말을 하는 것은 결함을 갖기 전과 거의 흡사하게 할 수 있었죠. 언어 결함이 회복되었지만 이전의 가족들은 저에게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저도 제가 이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일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니 더 빨리 회복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가족 때문에 박살이 났던 자존감도 조금 돌아왔고 제 삶에도 희망이 조금씩 느껴졌어요. 가족을 잃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행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누구인가 했더니 오래전 전 남편과 동업을 하다가 본인 사업을 시작해서 독립하신 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전 남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끔 집에 놀러 오셨고 제가 술상을 차려주고는 했어요. 저는 기억이 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물론 기억 속에서는 실상의 철인이지만 전 남편 때문에 보청기를 쓰고 방으로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이후 제 결점을 굳이 감출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입을 때 정확하게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전에는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렸었지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꽤 긴장하며 말을 건넸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고 있었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귀가 안 좋으신데도 일부러 입 모양을 크고 정확하게 해주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의 감동이었죠. 상대방은 저를 보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짐작한 것 같았어요. 먼저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해 주셨고 저도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한 지 이미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속사 전까지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분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줬어요. 저도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런데 진작 이혼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청각결함이 있는 형이 있었거든요. 형은 선천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어 말이 항상 오늘 했어요.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 와이프가 그런 형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내는 원래 명예욕이 높고 남들 눈을 굉장히 신경 쓴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이런 형을 돌보고 싶어서 형과 같은 동네에 자랐어요. 그런데 전 아내는 형을 자꾸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의 등살이 이길 수 없었어요. 결국 아내의 말대로 형을 다른 도시로 이사를 보냈어요. 그게 정말 후회가 돼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말고 형을 곁에 둘 걸 그랬어요. 형감으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형이 이사를 하고 난 후 저는 아픈 형이 죽기 전까지 얼마 못 보고 헤어져야 했어요. 그게 제 마음의 한이 되었어요. 정말 소중한 가족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분은 형이 청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를 대하는 것이 익숙했던 것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대화하는 동안 마음이 아주 따뜻했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너무도 편안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그분에게 마음을 의지하게 되었고 혼자가 된 지 오래된 그분도 저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1년쯤 만났을 때 그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갈 집을 찾는다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사갈 집을 찾으면서 혼자 살 곳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집이 어떤 곳일까 하고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서 이미 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둘 다 가족에게 얻은 상처가 큰데 그 상처를 서로 안아주면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승낙만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이 먹어주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만에 사람에게 느끼는 행복에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저희는 그렇게 남은 생을 같이 의지하며 보내기로 했어요. 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사업을 잘 운영해서 돈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우리들은 함께 살 집을 찾아 이사를 했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서 집도 꾸몄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행복에 저는 삶을 다시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행복이 찾아온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전과 달리 더 소중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평생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죠.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뒤 누군가가 집에 벨을 누르는데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아무래도 벨을 누르고 도망을 가는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는가 싶었는데 자꾸 반복이 되자 불안해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CCTV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15년 만에 보게 된 딸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놀라는 마음도 잠시 금세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리 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제 딸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차올랐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저는 제 딸이라고 밝히며 딸과의 사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은 남편은 지인을 통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와 결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딸을 관해 알아보려면 지인을 통해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맡겨두고 저는 만약 딸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했어요. 딸이 저희 집을 직접 찾아왔다면 저를 만나러 온 것인데 정말 반가웠지만 떨리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저를 원망했던 딸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딸을 만날 수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며칠 뒤 남편의 지인에게서 소식을 기다리던 동안 소식보다도 빠르게 딸이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은 배를 누른 뒤 도망치지 않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라서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저는 딸이 저를 만나려고 현관문 앞에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딸을 확인하자 슬프고 상처받은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당장 딸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놀랐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와락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보다 먼저 딸의 얼굴빛을 보았어요. 벌써 20대 후반이 된 딸은 비쩍 마르고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얼굴을 병원에서 많이 보았어요. 바로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돈 문제로 찾아온 곳이면 좋았겠다 싶은 심정이었어요. 일단 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저희는 한참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주저하는 딸에게 저는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어디가 안 좋아 보이는구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찾아온 거야. 제가 술술 말을 하죠. 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말을 잘하시네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그저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딸은 조용히 저를 안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대화를 이어갔죠. 딸이 제 눈도 못 마주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줬어요. 딸은 일주일에 3번 4시간 동안 추석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신장병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하지만 투석도 임시방편일 뿐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계속 살려면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면목이 없지만 신장이식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아빠랑 새엄마는 검사를 마쳤는데 이식이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살려면 신장을 인식받아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찾아가 보라는 말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그렇게 엄마를 내쳤으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죄송해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비쩍 마르고 검게 변한 얼굴에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미워도 내 자식, 나를 밀쳐내도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딸이 중학생이던 그 당시엔 사춘기이기도 했고 애가 뭘 알겠어요. 어른들이 옆에서 판단을 잃게 바람을 놓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를 라인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딸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딸을 이렇게 만든 전 남편이랑 상간녀를 원망했죠. 그래서 제가 이식 적합한 적이 난다면 필요하다면 제 신장을 이식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를 하려는데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거실에 있던 저와 딸의 모습을 봤어요. 남편은 딸을 보더니 안 그래도 찾아가려고 했다면서 보자마 들고 온 소리를 꺼내 딸에게 보여줬어요. 제 지인 통해서 사정은 대충 들었어요. 읽어보세요. 그쪽 아빠와 새엄마의 신장 이식 적합 검사 서류예요. 둘 다 적합한 적이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그쪽을 속인 거예요.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벌벌 떨었어요. 그러더니 딸은 식탁에 머리를 박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 두 인간은 모두 적합한 적이 났으면서 수술이 무서워서 아픈 자식을 외면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딸이 통곡을 하는 희미한 소리는 제 귀보다 심장으로 전해졌어요.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뒤 다른 진정을 하고 나서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저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면서 옛날 저에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에게 누명을 씌운 꽃은 아빠가 새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었어요. 또 엄마에게 썼던 편지는 모두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게 제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아빠랑 새엄마가 하라는 대로 쓴 것이었어요.
그때는 철이 없고 너무 어려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소동과 편지가 있어야 새엄마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린 게 독한 말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상간녀와 전남편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딸을 이용해야 쉽게 합의 이혼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딸이 말을 듣도록 설득했겠지요. 딸은 또 저에게 사죄를 했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정말 어려서 아빠 말대로 의사 엄마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린 생각으로 엄마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사고로 생긴 엄마의 결함이 부끄러워했던 것도 계속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어려서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리려고요. 제가 이렇게 염치 없이 신장 이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만 엄마를 찾아오면서 어쩌면 제가 아프게 된 것도 엄마에게 용서를 빌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답니다. 너무 늦었지만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은 더 이상 마지막에 봤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훨씬 철이 든 모습으로 저에게 사죄를 했어요.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딸아이를 용서했지만 딸이 이렇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자 지난날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 딸은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딸을 만나고 오해를 풀고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었어요. 딸, 걱정하지 마오. 검사를 받아봐야 해. 엄마가 적합한 경우 신장을 기증해 줄게. 그 비열한 인간들이 너를 속이고 버렸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딸은 펄쩍 뛰면서 단된다고 했어요. 딸은 목숨을 건 일이지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아빠와 새엄마에게 따져 물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요? 있으니 아빠와 새엄마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남편은 딸에게 너무 걱정할 것 없다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검사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신장 이식 적합 검사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우선은 살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나를 다독였어요. 저는 저와 함께 적합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제 딸을 살리기 위해 남편까지 기증을 고려해준다는 것이 고매하고 이런 남편을 만난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 거의 초면인 남편도 이렇게 말해주는데 적합한 정을 받고도 딸을 저버린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딸은 남편에게도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딸과의 재회가 끝나고 저희는 바로 병원에 신장이식 적합검사를 하러 갔어요. 저는 스무척합 판정이 나오기를 빌었어요. 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판정을 기다리는 사이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아빠에게 신장을 이식받을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딸은 전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한테서 신장을 이식받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염치 없이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아빠를 반협박해서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딸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신장이 직을 받게 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요. 딸은 전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찾아보니 회사 안에는 전 남편의 허물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 겁을 줄 만한 건수를 찾아서 이걸 빌미로 신장 이식을 받아냈다는 것이었어요. 딸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 남편은 재벌은 못 버리고 회선을 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스펙이 안 좋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했대요. 직장을 잃을까 봐 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딸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그 직원들이 보관해둔 증거를 넘겨받았다고 했어요. 녹음이며 영상까지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서 전 남편은 발뺌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딸은 더불어 어릴 적 자신을 꿰어
엄마에게 상처를 주게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전 남편을 협박했다고 했어요. 딸이 저를 만나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다 알렸다고 했죠. 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신장이식 적합한 적이 나온 것도 알고 있다고 알렸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결국 딸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한 것이었지요. 아빠가 그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하고서 벌벌 떨면서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부작용이나 건강 이상은 생기지 않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의 몸만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니 정말 정이 떨어졌어요. 새엄마와는 어차피 잘 지내지 못했는데 신장 이식을 바꾼다면 앞으로 아빠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딸은 아빠를 멀리하고 싶다면서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받을 것은 신장 이식 하나뿐이라고 말했어요. 아빠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어찌됐든 건강해야 한다는 것 하나만 생각했다고 말이지요. 저 또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남편의 말과 행동에 실을 떨었어요. 딸만 건강해지고 나면 전 남편에게 찾아가 꼭 한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다른 전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신장 이식을 받은 후 몸에 자리 잡기까지 약을 먹으면서 적응을 해야 했어요. 그동안 딸은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오랜 세월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만큼 제가 딸을 보살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딸은 전 남편의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회복이 다 되고 나면 제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끔찍했던 전 남편의 곁에 떠나 딸이 저에게로 온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갚아줘야 할 것이 있었어요. 딸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전 남편에게 복수를 시작했어요. 먼저 딸이 수집한 전 남편이 직원들을 괴롭힌 증거들을 받았어요. 그 증거를 보니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갑질을 하며 다방면으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직장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락했어요. 직원들은 제가 제안한 전 남편의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였고, 직원들은 말한 대로 전 남편의 나쁜 짓을 폭로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의 퇴사와 입사가 마무리된 후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남편이 아는 기자에게 제보해서 기사화시켰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도와 전 남편을 고소하도록 했어요. 기사가 나가고 고소 내용이 회사에게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전달되자 전 남편의 추한 짓거리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회사는 분명히 난리가 났을 것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전 남편의 집으로 당당하게 찾아갔어요. 전 남편을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나를 무시하고 상간녀와 당당하게 집에 들락거리더니 이제는 당신이 예전의 나처럼 집안에 숨어 있게 되었네. 당신의 추한 모습은 이제 다 드러났어. 내 딸한테까지 친엄마를 무시하도록 설득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다 괜찮을 줄 알았어. 이제 당신 차례야.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거니까. 전 남편은 벌벌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었어요. 이봐,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아, 그 여자가 널리 꼬시니까 내가 헛가닥 넘어가서 그래요? 제발 기사 내리고 소송 지하해줘요. 아,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어. 거래도 다 취소되고 완전히 회사가 무너지게 새겼다니까. 아, 제발 용서 좀 해줘에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주 자기가 안전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네. 아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해? 이제야 당신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아, 그리고 당신 내 딸한테 신장 이식도 안 해주려고 했다면서 친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몸만 신경 쓰고 친딸의 몸은 걱정이 되지도 않아? 나한테 한 짓보다도 더 용서할 수 없는 짓이야. 내 딸한테 용서를 빌어. 물론 그래도 당신 자신의 죗값은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자
전 남편은 이번에는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전 남편의 용사입니다.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저희는 전 남편을 쳐내고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상간녀가 집으로 오는 것이 보였죠. 저는 상간녀에게도 한마디를 해줬어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양심도 없이 내 딸까지 빼앗아가고 그동안 즐거웠어 하지만 딸한테 신장이식을 해주기 싫어서 속인 사실도 드러나고 당신 남편은 추한 짓이 드러나서 나락으로 떨어졌어. 아내도 있으면서 자기 회사 여직원들한테도 몹쓸 짓이나 하는 남편이랑 잘 살아보든지. 그동안 한 짓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딸과 함께 떠나왔어요. 이제 영영연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아니었어요. 움츠러들어서 방 안에만 숨어있던 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저의 삶과 자신감을 되찾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제가 아끼는 따위도 함께 있었지요. 그 옛날 눈물만 흘리던 저의 모습을 드디어 완전히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 뒤 시원한 마음으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아직 조금 더 건강을 회복해야 했어요. 딸은 저희 집에서 회복을 하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엄마, 건강해지고 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못다 $1를 다 할게요. 아빠의 생각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워요. 이제 아빠한테서 제대로 독립을 하도록 할게요. 아프면서 생각도 많이 했고 출도 많이 들었어요. 새로 어떤 삶은 앞으로 엄마가 받았을 상처에 보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깨달은 것이 많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딸이 고마웠어요. 딸과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되었죠. 저도 처음에 청력을 잃었을 때 딸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했는데 수년이 지나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상처가 된 말들은 한 귀로 다 흘려보내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따뜻한 말들만 귀에 담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 후 전 남편은 추호와 변호단을 끌였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형벌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모두가 탄식을 했지만 그 사람이 잃은 건 더 많았기에 그걸로 남아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 상간녀와도 끝이 났고 회사도 대표 자리를 잘못 위임하고 옥에 들어간 탓에 지금은 빚만 잔뜩 생겼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이 아마 회생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회사에서 데리고 온 직원들은 저희 남편을 도와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해주고 있어요. 저희 남편 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위에 서서 갑질을 하면 뭐합니까? 결국 끝은 저렇게 되는데 전 남편 아니 그 말종 같은 인간을 통해 큰 인생의 교훈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나온 일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제 더 앞을 보려고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뒤늦게 깨닫기도 하니까요. 이제야 소리 들고 저에게 돌아온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고대였던 삶도 마침내 제대로 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남은 삶은 저 자신과 지금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